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전번 시간에 비해서 좀 예쁘게 왔는데,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해 봅시다.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서 위인물 보시면 1페이지에서 복습 익힘에 대한 내용으로서 절대적 암기사항 나오죠. 이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이 내용을 못 외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세법은 공부할 수 없다는 꼴 되는 거니까 이건 암기하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외울 것으로서 국세면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3개 정도 외우시면 됩니다.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에 대한 내용,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이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 하나 더 붙으면 지역자원 시설세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이다. 그리고 지자체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내용 보니까 문장이 지금 길어요. 지금 기니까 간결하게 2글자를 외우세요. 2글자로서 지방세, 보유, 이 말 넣었으면 뒤에서는 재산세, 하나 더 붙으면 지역, 자원, 시설세 되고요. 그리고 국가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지문이 길으니까 여기도 2글자로서 아시면 돼요. 국가, 국세, 보유, 이 말 넣었으면 그때 세금은 종합부동산세로서 아시면 되죠. 그리고 문제 잘 나온 쪽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문제로서 납세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하나의 개별적 내용의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각기 세금마다 선다에서 1, 2, 3, 4, 5로 끼어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선다마다에서 끼어들어간 내용으로서 각 세금마다 다 외우셔야 되는데, 그 내용을 외우기는 힘드니까 간결하게 이렇게 하세요. 문제 푸는 요령과 같이 연결해 볼 때 는자 앞에 납세지, 아니면 마침표 앞에서 납세지 글자가 있으면 납세지 글자를 문제의 키로 잡고 해당된 세금에 대한 내용이 지방세였다. 지방세였으면 뒤에서 꼭 있을 말은 소재지 됩니다. 여기서 지방세에 대한 내용 아까 복습했죠. 지방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다. 그런 것으로서 알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서 납세지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가 나와져요. 이때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있는 글자에 따라가면 됩니다. 취득세에서 납세지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 이렇게 나왔다면 세자 앞에가 취득이니까 따라가서 취득, 물건, 소재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등록면허세에서 납세지가 분명치 않다 이렇게 나왔다면 세자 앞에가 등록이니까 따라가서 등록, 관청, 소재지 이러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해당된 세금이 납세지에 관한 내용의 문제에서 국세였다. 국세면 소득세,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다는 건 아실 것이고요. 국세였다면 사람이 주어져요. 사람으로서 거주자가 주어지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니까 주소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비거주자 비자가 아닌 비자예요. 아닌 비자로서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니까 주소지가 나올 수가 없죠. 비거주자 나왔으면 소재지 나옵니다. 이제 결과적 내용으로서 납세지 하는 내용의 문제였을 때 거기에서 해당된 세금이 국세였는데 사람에 대한 내용이 비거주자 이 글자가 없으면 그때 있어야 할 글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비거주자 이 글자가 있으면 그때는 소재지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문제에서 는자 앞에 납세 의무 아니면 마침표 앞에서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로 나오게 됐을 때 사람이 주어질 거예요. 사람으로서 거주자가 주어지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니까 주로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국내, 국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보여야 되는데, 국내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 있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유치원도 아는 거니까 그건 문제 안 나올 거예요. 나온다면 국외가 나옵니다.
문장을 쭉 읽어볼 때 국외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개별적 문제 키로 잡고 뒤로 가세요. 뒤로 가셔서 숫자 꼭 있어야 돼요. 숫자는 5년 이상. 요 숫자가 있으면 맞습니다. 그리고 끝말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비거주자 이 말이 나왔다면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니까 주로 외국 사람이에요. 주로 외국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것만 과세하면 돼요. 이제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아니면 는자 앞에 납세 의무 나왔을 때에 비거주자 이 말이 나왔다면 그때는 국내 소득만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내용으로서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해 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로서 풀어본다면 그 내용들이 금방 외우게 돼요.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의 단위로서 1페이지 오른쪽 보시면 문제 나오죠. 문제로서 1번. 1번 거기에 약간 갈랐는데 제일 먼저 보니까 국위에 넣었죠. 개별적 문제 키 넣었죠. 키 넣었으니까 이 단어 보자마자 막바로 숫자 찾아야죠. 숫자 몇 년? 5년. 뒤로 쭉 가보니까 3년. 틀렸죠. 5년. 이렇게 나와줘야 맞습니다. 5년 이상. 이렇게 나와줘야 맞겠죠. 그러면서 1번 내용은 틀렸고요. 2번 갑시다. 2번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으로서 국내 사업장이 없고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맞춤표 앞 보니까 나온 말이 납세지 나왔죠. 이제 문제 키 잡아냈죠. 납세지 문제였고 그리고 여기에서 해당된 세금이 적어지죠. 해당 세금에 대한 내용이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아까 했던 내용으로서 복습했던 내용 다시 합시다. 국세. 국가가 지급하는 세금으로서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하나 더 붙으면 인지세. 그럼 여기서 종합부동산세 국세라는 거 아시겠죠? 국세니까 사람이 주어질 거예요. 쭉 보니까 사람이 비거주자 이렇게 주어졌죠. 비거주자 이 말이 있으면 뒤에서 꼭 있을 말은요. 소재지. 그러면 이제 찾아봅시다. 쭉 찾아보니까 뒤에서 소재지 나왔죠.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맞죠? 라는 이는 맞는 문장입니다. 이게 31회 때 나왔던 내용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에 대한 내용이 29회 때도 나왔었고 여기도 30회도 나왔던 내용의 문제로서요. 3번 부동산 소재지와 납세의무자 주소지가 다를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는자 앞에 뭐였습니까? 납세지. 이제 문제 키 잡아냈죠. 잡아냈고 해당된 세금을 보니까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다시 합시다.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세금으로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하나 더 붙으면 지역자원시설세. 그럼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이 지방세예요. 지방세니까 뒤에서 있을 말은요. 소재지. 그런데 주소지 틀렸죠. 부동산 소재지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4번 갑시다. 양도 단계의 세목인 양소세 납세지는 는자 앞에 뭐 있어요? 납세지. 이제 문제 키 잡아냈죠. 문제 키 잡아냈고 거기에서 해당되는 세금을 보니까 양도 소득세. 자, 소득세인데요. 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배우시면 아시겠으나 세 개로 구성됐어요. 하나는 합치는 거, 합쳤다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종합이라는 단어를 써요. 종합소득세. 또 하나에 대한 내용 혼자 따로 되는 양도소득세. 또 혼자 따로 되는 퇴직소득세.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됐어요. 소득세면 세 개가 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그럼 여기에서 소득세니까 이건 세금이 국세, 지방세. 이제 아시겠죠? 국세죠. 국세니까 뒤에서 볼 때 사람이 주어져요. 사람으로서 비거주자. 이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비거주자 글자가 없다면 뒤에서 있을 말은요. 주소지. 보니까 여기서 쭉 가보니까 비거주자 이 말 없죠. 없으니까 뭐 넣어야 돼요? 주소지. 그런데 소재지 틀렸죠. 주소지 나와줘야 맞아요. 정확히 한다면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나와야 맞겠죠. 이런 면에서 복습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반은요. 저희들 반은 어떤 문제 잘 나온 쪽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줘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 잘 나온 쪽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면 60점은 넘을 거 아니에요. 60점 넘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 잘 나온 쪽만 강의합니다. 문제 잘 나온 쪽이 조세 총론에서 어느 부분이 잘 나오냐면 납세 의무에 대한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납세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가는데 납세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으로서 국민의 3대 의무 배웠을 거예요. 국민의 3대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서 국방의 의무, 또 하나는 교육의 의무, 또 하나는 납부할 의무예요. 세법에서 배운 것이 바로 납부할 의무입니다. 이 납부할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징수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으쌰으쌰 나오겠죠. 광화문 갈 거 아니에요. 무조건 징수하니까, 무조건 개인 돈을 뺏어가니까 으쌰으쌰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법에다가 어떠한 세금마다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적어줘요. 그 법률적 근거를 갖췄을 때 그 세금을 납부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납부할 의무예요. 간단히 말해서 납세 의무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법을 하도 어렵다 하니까 쉽게 이렇게 해줘요. 세자 앞에 있는 글자에다가 적어놔줘요.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적어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 요즘 세자 앞에가 취득이니까 취득세에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취득 행위를 갖추었다면 취득세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다. 우리 입장으로서는 납부한다. 우리 입장으로서 납부할 의무가 시작한다. 라는 의미로서 납부할 의무의 성립거려요. 그럼 납부할 의무 성립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는데 이 납부할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서 납부할 의무의 성립, 이 성립의 뜻에 대한 내용은 시작점을 말합니다. 납부할 의무의 시작, 출발점 말해줘요. 출발점, 시작점에 대한 내용이 바로 성립의 뜻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문제하고 연결시켜 볼게요. 연결시켜 볼 때 문제에서는 납부할 의무의 시작, 납부할 의무의 출발점, 이 단어는 안 주어져요. 안 주어지고 단어 주어진 것은 성립이 주어져요. 성립이 주어지니까 성립단을 보면서 이 성립단을 문제 키로 잡아요. 문제 키로 잡고 얘기한 내용 납부할 의무의 시작이다,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하게 이해가 될 거니까. 그럼 납부할 의무가 시작됐어요. 시작됐으면 거기에서 얼마를 납부하라라고 세금액을 정합니다. 세금액을 정하는 걸 보고 저희들은 확정이라고 그래요.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서 문제와 연결시켜 볼 때 시험지에가 납부할 의무의 세금액 산정 이렇게 나오지나 안 나오져요. 안 나오고 뭐로 나오냐? 확정 나와요. 확정 나오면 이 확정이라는 단어를 문제 키로 잡아요. 문제 키로 잡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세금액의 산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세금액 산정했으면 세금액이 얼마다라고 알려줍니다. 알려준다. 그런 걸 보고 저희들은 부가 그래요. 원래 이 부가의 뜻에 대한 내용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뜻이 나오죠. 지방세 기본법에서 용어 해설에 대한 이유로서 부가란 세금의 부담을 지우는 것 이렇게 주어져요. 이게 세금의 부담을 지우는 것 이 내용을 가지고 문맥으로서 이렇게 앞뒤를 맞춰본다면 그게 맞으면 되겠는데 안 맞은 경우 허다해요. 허다하니까 우리는 세금의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알지 말고 알려준다라고 하세요. 세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준다의 뜻이 부가의 뜻이에요. 그 부가의 뜻으로서 같은 말로서는 과세 그래요. 그러니까 세금액을 정한 것을 알려주는 거니까 과세한다. 라는으로서 확정 그럽니다. 그리고 그 세금액을 정해가지고 알려줬으면 우리 입장으로서 납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거예요. 또 국가나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징수함으로써 권리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징수란 말은 거두어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으나 부가 징수 방법이란 말이 꾸준히 나와요. 부가 징수 방법 나오면 세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고 거두어드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겁니다. 이 내용이 모든 세금이 갖춰야 될 흐름이에요. 각기 세금마다 맨 처음에 그 세금의 납부할 의무의 시작 나오고요. 성립되고요. 성립됐으면 얼마나 납부하라 세금액을 정한다 확정 그러고요. 그리고 그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납부할 의무는 없어진다. 소멸된다. 모든 세금이 이걸 다 따라가요. 이걸 다 따라가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이 해년마다 한 문제가 나와져요.